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1%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버티실 필요가 있겠어요. 조만간 아니면 하반기에 충격적인 소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이 소식이 나오면 테슬라 대박입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은 오르는 그런 혼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느덧 4.4%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유가도 70불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모습이에요.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관세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까 걱정되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국채금리나 유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3%대 상승을 보여주면서요. 나스닥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딥식 우려에도 AI와 데이터 센터 지출에 대한 빅테크 업체들의 계획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파벳도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AI 투자는 지속한다라고 했습니다. 무려 75빌리언이나 올해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가 전년 대비 더욱더 AI 지출을 늘리기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110불대에서 주가의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128불까지 올라왔습니다. 테슬라가 좀 쉬어가는 동안 엔비디아가 대신 좀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현재 나스닥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00에서 2200 사이에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200선을 시원하게 뚫어 주어야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당분간은 나스닥 관련된 ETF라든지 종목에 투자하실 거라면은 19,000선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하고 좀 지켜보는 그런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은요,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5bp 인하를 했는데요. 작년 12월 달 회의에서는 올해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만 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3회 인하 가능성이 올라갔어요. 영란은행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노동시장 냉각에 따라서 경제활동 약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미국 금리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물론 유럽과 미국 상황은 다릅니다. 미국은 경기가 괜찮은 편이고요.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지금 좋지가 않아요. 영란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 충분히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월 달로 첫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 많으면 두 차례까지 두 번째 인하는 12월 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포드였습니다. 미국 자동차 빅3라고 볼 수 있겠죠.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되겠는데 시장 예상을 상회한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7%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가이던스에 실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닝콜에서 짐 팔리 포드 CEO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인 금융시장 방향성은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 고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주에 있을 CPI, P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 확률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좀 배드이스 굿일 것 같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CPI, PPI 지수도 좀 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나오면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일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제가 아직 들춰보지는 못했습니다. 애프터장에 1.8% 정도 빠지는 거 보니까 그다지 좋은 실적 발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존이 빠지면 테슬라와 같은 기술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1% 하락한 374불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오늘 이 캔들을 보면 긴 밑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360불대에서 저가 매수 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일단 360불대를 잘 지켜내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랑 상반기 실적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뭐 상반기에 주가가 안 좋다라고 하면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테슬라 AI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처럼 이번에는 테슬라 옵티머스의 이 손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죠.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만들어져서 이제 이렇게 보석 세공마저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과 같은 동작을 해낼 수 있다라는 듯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옵티머스는 제너레이션 2예요. 두 번째 버전의 옵티머스인데 아직 제너레이션 3, 그러니까 세 번째 버전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공장의 일부 구간에 배치가 돼서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옵티머스가 연말에 2000대까지도 실제로 양산이 되면서 테슬라 공장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옵티머스 수천 대가 공장에 배치되어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스카이 로켓팅 할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오를 거예요. 자, 이를 대비하면서 지금의 주가 약세 구간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를 대량 양산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 홈페이지에 새로운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manufacturing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바로 뭐 대량 양산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잡 타이틀에 보면은 프로덕션 매니저, Manufacturing Process Technician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뒤에는 테슬라 봇이 붙어 있죠. 자, 즉 이제는 테슬라 봇을 개발하기 위한 인력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연구 인력이 아니라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 인력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테슬라 로봇 팀에서도 테슬라 봇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My team is turning Tesla bot into a reality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미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테슬라 봇을 제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프리몬트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는 테슬라의 연구 인력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 인력이 모여 있는 이 프리몬트 공장에서 테슬라 봇을 일단은 파일럿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이는 4680과 같은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80 배터리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파일럿 생산을 했죠. 자, 그 이후에 기가 텍사스와 기가 네바다로 대량 생산 이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옵티머스 테슬라 봇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서 파일럿 생산을 하고요. 대량 생산은 텍사스로 이전을 해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뭐 기가 네바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구 인력이 아니라 이제 대량 양산을 위한, 그러니까 생산을 위한 인력들을 고용한다라는 건요. 테슬라 제너레이션 3, 그러니까 옵티머스 로봇의 3세대가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어요. 3세대부터는 이제 공장에 직접 대량 배치될 예정에 있는데요. 이렇게 대량 양산을 위한 인력들을 고용한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미 뭐 테슬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션 3는 완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실제로 국내 기사에서도 테슬라는 428명, 스페이스X는 741명. 자, 그리고 X 플랫폼은 85명의 신규 직원을 모집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 사단의 주요 회사들은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테슬라 봇은 연말 10,000대까지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 1,000대에서 2,000대는 실제로 공장에 배치가 되겠지만 일단은 올해 10,000대까지 생산을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어지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약하지만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있는데요. 바로 완전 자율주행, 즉 Unsupervised FSD의 발표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일론 머스크는 지난 어닝콜에 6월달 텍사스 오스틴부터 Unsupervised FSD를 상용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관련된 정황들이 많이 나왔죠. 테슬라 공장 내 이미 대부분의 차량들이 출고와 출하 시점에서 이제 인간이 운전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지금 출하 직전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고요. 로보택시 전용 청소 로봇도 공개가 되었고, FSD 사용 시 보험료 할인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FSD를 지금 무료로도 풀고 있어요. 트라이얼 버전도 풀고 있다. 정말 완전 주행 달성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달성이 선언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한 자동차 인도량이 실적으로부터 테슬라 주가는 해방, 즉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트로이 테슬라이가 또 암담한 절망적인 예상을 내놓았었죠. 올해 전체 판매량을 177만 대로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도 200만 대가 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숫자를
제시를 했어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이런 예상 수치도 최근에 테슬라 주가 하락에 좀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가형 모델 Q가 나오면 모델 3와 기존 모델 Y의 판매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FSD의 라이선스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 정말 무섭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지난 어닝콜에서 많은 기업들이 테슬라의 FSD를 원하고 있다, 라이센스를 직접 협의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자율주행을 정말로 실시하는 업체는 미국에는 테슬라와 웨이모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의 화웨이 진영도 있죠. 뭐 바이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올해 테슬라가 언스푸바이즈드 FSD를 출시를 하게 되면 군계 일학의 실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내 회사들이 이제 FSD를 라이선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와 웨이모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포드에서 좋은 4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가이던스는 좋지 않았다라는 거. 하지만 그 가이던스가 포함된 어닝콜에서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레이어드 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포드도 자체적으로 블루크루즈라는 에이다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3억 마일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뭐 차선 변경이라든지 앞차와의 간격 조절이라든지 이 정도 기본적인 능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레벨 3 정도의 자율주행 수행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레벨 4부터는 어렵다라고 짐 팔리 CEO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진정한 자율주행은 레벨 4부터입니다. 레벨 4는 더 이상 운전자가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고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 단계라는 거죠. 현재 포드는 내부적으로 레벨 4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웨이모와 테슬라의 FSD 기술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인즉슨 웨이모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중 하나를 라이센스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가 되겠죠. 어차피 AI는 데이터 싸움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35억 마일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웨이모는 3,700만 마일로서 거의 10배가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는 이미 5만 대의 H백 코르텍스를 구축을 해서 트레이닝을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추세대로라고 하면 올해 연말에 60억 마일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울기대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35억 마일이니까 60억 마일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12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도 뭐 99.5% 이상의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욱더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웨이모와 테슬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생산 비용이 되겠습니다. 웨이모는 라이더를 덕지덕지 부채야만 해요. 차량 한 대당 가격이 1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사이버캡도 3만 불 이하, 15,000불 이하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로보택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 짐 팔리 포드 CEO는 테슬라를 라이센스할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리고 뭐 포드는 정말 역사가 깊은 기업이죠. 모델 T를 생산을 해서 자동차를 대량 양산에 성공한 첫 번째 기업입니다. 헨리 포드 유명한 창업주를 모시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보수적인 회사에서 웨이모와 테슬라를 언급했어요. 경쟁사를 직접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테슬라의 FSD 기술을 라이센스를 염두에 두고 발표한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포드 EV 정책, 그러니까 전기차의 수장은 테슬라 출신입니다. 테슬라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던 덕이라는 분이신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를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미 포드는 테슬라의 충전 방식인 NACS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뉴스가 나오면 정말로 테슬라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고 계속해서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확신을 갖고 투자를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의 시대였어요. 자, 이제 AI 시대, AI 로봇 시대가 오면은 테슬라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약할 때일수록 확신 있는 투자가 필요해요.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된다. 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테슬라가 올해 2000대까지 옵티머스를 대량 양산을 해서 공장에 배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6월 달이 되면 Unsupervised FSD로 나와요.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신이 적으면 자, 지금같이 하락 구간에 테슬라 주식을 던지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겠는데요. 포드에서 라이센싱 소식을 발표한다라고 하면 테슬라에 대한 확신에 찬 투자를 이어가셨던 분은 분명히 작년 연말처럼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테슬라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 당연히 있죠. 물론 최근에 뭐 아이온큐라든지 몇몇 스몰캡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어요. 뭐 1년 만에 10배 오르는 것도 우습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개인적으로 큰 자금을 넣으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식이 테슬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단기 중가 변동성은 굉장히 높지만 옵티머스라든지 로보택시에 대한 그 가능성은 굉장히 지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가능성은 결국 큰 수익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스몰캡 같은 주식들은 뭐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하루 만에 날아가는 경우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드를 에셋 파킹을 해놓고 기다릴 수 있는 주식 바로 테슬라가 되겠어요. 물론 일론 머스크의 타임라인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도 뭐 2019년, 2020년경에 뭐 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4, 5년, 5, 6년 좀 늦춰진 경향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하지만 올해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확신을 해주고 있지만 자율주행이 달성되는 해입니다. 물론 6월 달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올해 하반기는 정말 확실해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확실한 호재들이 나오니까 확신에 찬 투자 잘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올해 하반기에 비감독 FSD, 즉 Unsupervised FSD가 구현이 되면 사실상 다른 차를 살 이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되는 차와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의 차이는 스마트폰과 피처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넷이 되지 않고 유튜브도 볼 수 없는 피처폰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거기에 더불어서 AI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스마트폰을 살 것인지 이는 정말 자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비감독 FSD가 되냐 안 되냐 차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 아트라운 TV와 함께 즐거운 투자 잘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